예, 안녕하세요. 저는 JTBC의 정책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임석봉입니다. 오늘 제2회 다이렉트 미디어 랩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한정훈 소장님과 다이렉트 미디어 랩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가 주로 이제 OTT에 도메인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서 한국 OTT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모색을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해야 되는 주제를 갖고 오늘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간단히 현황 설명드리고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JTBC 정책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임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주신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경대에서 휴먼 ICT 융합 전공을 맡고 계신 김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미디어 영상학과를 맡고 계시는 김성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주관하시고 다이렉트 미디어 랩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정훈 대표님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정원입니다. 예,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맨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임성봉 시장한테 바톤을 넘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LA에서 있는데 한국 콘텐츠에 지금 계속 미국 분들 많이 만나는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OTT가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예. 네, 그리고 토론은 아니지만 전체 운영과 이 토론도 기획해 주신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조은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미디어랩 매니저 조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 시대의 KOTT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간단히 저희 1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9월 현재의 국내 OTT 화두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전히 사실은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넷플릭스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내 OTT의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점유율 50%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과점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넷플릭스를 견제할 만한 OTT 사업자,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런 사업자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9월 현재도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쿠팡 플레이의 약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부터 쿠팡 플레이가 국내 OTT 탑3 안에는 계속 들었었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이런 순서였는데 사실은 작년에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웨이브와 티빙의 그 이용자와 가입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는 티빙이 좀 더 앞선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입자가 제일 많은 또 이용량이 제일 많은 국내 OTT로는 티빙이 그 첫 번째 사업자였고 그 뒤를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가 이어가다가 사실은 쿠팡 플레이가 이제 2위로 들어선가 싶었는데 결국 또 지금 티빙을 제치고 8월 달에는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국내 OTT 사업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9월달 현재로 보면 이 쿠팡 플레이 약진은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글로벌에 비해서 국내의 가입자 증가 속도나 이용량이 현저히 적다라고 할 수 있었던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은 오리지널 컨텐츠인 무빙 하나로 굉장히 8월 달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도 끝까지 다 보긴 했는데 무빙에 대해서 컨텐츠 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무빙을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약진을 한 건 사실은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두 번째로 보면 쿠팡 플레이 약진과 디즈니 플러스 한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면서 2023년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국내 OTT 사업자의 적자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티빙이 작년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면 작년 한 해에 본 적자를 올 상반기에 적자를 봤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또 웨이브가 큰 폭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적자폭이 증가되면서 사실은 컨텐츠 제작에도 많은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9월 현재 OTT 사업자 그리고 OTT 시장에서 화두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넷플릭스 독주 시대에 그러면 국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OTT 사업자 간의 빅딜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티빙 사업자와 2, 3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웨이브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 티빙과 웨이브가 과연 빅딜을 해서 M&A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M&A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화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네 번째의 국내 OTT의 화두로 꼽아봤습니다. 간단하게 OTT 이용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국내 OTT 가입자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티빙이나 웨이브 모두 사실상 실질 가입자, 실질 구독 가입자의 숫자를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앱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이용량, MAU 월간 이용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그 조사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스크리닝 조사를 통해서 한 3,000명의 표본 집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또는 티빙이라고 하는 OTT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인지한 이후에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까지 사실은 조사를 했고요. 또 이용을 하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른 OTT로부터 현재 인지하고 있는 OTT를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또는 주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사실은 월간 MAU, 그러니까 월간 순 이용 가입자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OTT를 사용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료일 것 같아서 새로운 자료일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나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국은 국내 OTT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OTT를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를 보시면 한 이용이 60.5%의 이용자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중복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50% 이상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요. 티빙과 쿠팡 플레이 이게 지금 8월 아마 현재일 텐데 티빙과 쿠팡 플레이를 26.8% 그다음에 29.2% 약 25%에서 30%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는 약간 세 번째 그룹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1강과 티빙 쿠팡 플레이의 2중, 그리고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의 3약,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우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순중 MAU를 기준으로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쿠팡 플레이가 티빙을 역전했고,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 한참 그 10% 미만의 한참 떨어지는 이용률을 보이다가 지금은 웨이브와 근접한 15%에 근접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현재 어제 기준으로 그 UI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는 쿠팡 플레이에서 1위가 비공식적절이라고 영화를 PPV, 그러니까 개별 구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SNL 코리아 같은 대표적인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 컨텐츠, 이런 것들이 쿠팡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많은 것들, 그 요인을 갖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그 6위,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면 9월 현재 6번째로 많이 보는 컨텐츠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과거에 넷플릭스가 신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 라이브러리 컨텐츠, 사우스파크나 이런 그 시트콤을 많이 이용해서 그게 실제로 어떤 디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1, 2위, 프렌즈 같은 것들이 1, 2위를 기록한 것처럼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쿠팡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3년 8월 달 기준으로 쿠팡 플레이 이용 월간 사용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477만이 쿠팡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월간으로, 지금 8월은 634만이어서 전월 대비 거의 한 15% 이상 약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국내 OTT에서는 1위 사업자로 등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작년 2022년 8월 대비해서 2023년 8월 1년 사이에 이 OTT 앱을 이용한 그 증가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역시 보다시피 쿠팡 플레이가 232만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103만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8월 달에 이 두 사업자가 대단히 약진했다. 그리고 티빙 역시 작년에 비하면 96만 정도가 증가한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웨이브의 증가율이 너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의 한방이 나온 8월 달이지 않았나, 8월 달, 9월 달이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이 무빙이 사실은 선보이면서, 보다시피 8월 첫째 주에 비해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가면서 무빙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비해서 8월 넷째 주는 이용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0.8시간에서 1.85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 컨텐츠 한 편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